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옷의 세계와 이웃집의 부엉이에 산다, 이 두 권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옷의 세계는, 이 책은 제가 아는 영화 감독님이 계시는데 시옷의 세계를 그분께 제가 중고 서점에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읽게 된 책인데요. 끊고 이 책을 폈는데 김소연 작가님의 사인이 있어가지고 놀랬거든요. 알아보니 사인본 예약 구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로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 사인본을 제가 처음 가져봐가지고요. 그냥 열어봤을 뿐인데 사인이 있기 시작해서 사실 읽기 시작했는데, 요즘 너무 날씨가 급변해서 놀라울 정도인데 이 책은 지금 같은 날씨에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런 예쁜 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인이 쓰신 에세이도 처음이거니와 마치 시인의 일기장을 엿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책이고, 시집이라고는 사실 수능 때 많은 시를 접했던 것을 끝으로 뭐 시집을 따로 사서 읽어보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을 때처럼 관심 있게 지켜본 적이 좀 없어서 더 신선하게 느껴졌던 책이에요. 곳곳에 그 산문과 맞는 시들이 삽입되어 있고, 시집을 선택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곳곳에 삽입된 다양한 시들이, 그리고 다양한 여러 시인들의 시들이 색다르게 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인이셔서 그런지 작가분이 어떻게 이 많은 시들을 알고 계실까 하면서 너무 신기한 생각이 들었었고, 시집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내가 다음에 서점에 가면 시 코너에서 맴돌다가 한 번쯤 시집을 집을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목이 너무 특이한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목차가 이루어져 있고요. 김소연 작가님의 개인적인 일화나 그리고 생각들이 풀어져 있는데요. 읽으면서 새삼 시옷으로 시작하는 반가운 단어들도 많이 보게 된 기분이었고, 영어를 S를 사실 한국어로 옮기면 시옷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단어들도 있었는데 좀 억지스러우면서도 뭔가 일관되게 시옷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재밌게 느껴졌고요. 이해하기 쉬운, 공감이 가는 이야기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시인이시라 그런지 산문도 이렇게 맛깔나고 좀 이렇게 독특한 시선으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고요. 존재하는 사소한 것들,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저만의 시선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단정짓고 하는 데에 비해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다른 시선, 다른 생각들을 당연한 사물에 대해서 하게 해줘서 좀 신선하고 좋았었고, 단어들을 시옷에서 쌍시옷까지 이제 순서대로 풀어내신 것 같은데, 작가분들이 어떻게 쓴 글을 이런 목차로 배치하는 걸까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쓰신 글들을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편집하는지. 근데 전체적으로 뭐 느릿느릿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글들이고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느낌인데 갑자기 글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뭐 시인의 가난한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글의 속도가 좀 더 긴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템포가 느껴지는 글들이 확실히 시인의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침묵 같은 부분들은 제가 평상시에 스치듯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글로 표현해준 느낌인가 너무 신기했고, 가끔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그리고 너무 예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책들을 발견하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좋았던 부분을 추려서 뭐 몇 부분 말씀드려보면은, 우선 163쪽에 힐란의 말은 현재 진행형일 때 더욱더 고통이고, 사랑 가득한 말은 과거 완료형일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다 라는 이 부분도 좀 그리고 좋았던 시는요, 44쪽에 보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정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도종환, 단풍 트는 날에서. 뭐 이렇게 부분 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좋았던 시 중에 하나고, 51쪽인 것 같은데, 살피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어쩐지 마음을 간식 정도로 생각하는 말 같다. 마음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은 살피는 게 맞다. 마음을 따르고 싶다면 마음을 살피면 된다.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보살피면 되듯이. 뭐 이런 문장들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평범한 이야기지만 문장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언가 계절이 변할 때 좀 아리송하지만 마음이 촉촉한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런 때 시집에 저처럼 손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책을 시작으로 시집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집에 부엉이가 산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미소 짓는 부엉이라는 저자예요. 책 한 권을 구입하실 때마다 500원씩 소년소녀 가장에게 기부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저자 여러 명이서 미소 짓는 부엉이라는 필명으로, 그리고 책 출판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한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정말 가볍게,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외로 읽었고요. 무게도 가볍고 해서 지하철 여행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분들이나 뭐 가볍게 느리게 읽으셔도 완독이 금세 가능한 책을 찾고 계신다면 괜찮은 책인 것 같고, 그런 때에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서 소년소녀 가장도 도우시면서 쉽고 독서도 하고 일석이조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책이었고, 이런 핑크빛 표지와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책이었는데요. 첫 부분에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책은 사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언만 깊게 새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 엄마, 이웃, 친구들, 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한 조언에 귀 기울이면서 그런 지혜를 받아들여 보자라는 책인데, 들어가면서 5페이지에 보면요. 살면서 진짜로 도움이 되었던 조언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누가 해준 말일까? 곰곰이 곱씹어 보니 도움이 되었던 조언들은 엄마가 해준 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혜를 왜 그동안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엄마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뭐 사실 작가분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인의 엄마들 중에는 사회적 성공 가도를 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배경은,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배경은 그 자식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있고, 사실 엄마는 저를 낳기 때문에 우리의 엄마지 그 타이틀을 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뭐 옳은 소리도 못한다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 문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엄마를 알게 모르게 무시한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할 시간에 엄마가 성공하지 못해서 엄마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평범이고 모든 사람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은 사실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좀 평범한 편이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부정적인 기운을 가득 안고 사실 시작을 했는데, 워낙에 쉽게 읽히고 표지처럼 딱 그런 분홍빛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중간중간 제 마음에 파고든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데, 특히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저녁 9시에 자기 부분은 훌륭한 이야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과 멋지지만 과정은 멋져 보이지 않고, 그럴 때가 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과정은 무시하고 지금 성공한 그 끝에만 보고서 멋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꼬집고 약간 들킨 것 같아가지고 따끔하면서도 재밌었던 에피소드였고, 저도 아침형 인간이라서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육아퇴직남이 사실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아퇴직남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고요. 그림 66쪽에 울어도 소용없고 사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제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뭐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좀 와닿는 문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네 생활 곳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 친척, 뭐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수많은 이야기를 그분들과 나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마지막에는 70대 분의 이야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무릇 익숙하면서도 생소하고 신선했던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분명 같은 책을 읽어도 독자분들마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다양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고, 어떤 사람에겐 사실 진부한 말이 어떤 사람에겐 중요한 인생의 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시면 뜻깊은 책이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추석 때 기차로 이동하실 때 읽으면서 이제 가볍고 재밌으면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두 책 리뷰를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책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